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80만원이고요. 980만원에서 오늘은 플러스 17만원입니다. 시장은 안 좋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좀 괜찮았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 파트는 제가 워낙 휴마시스 같은 이런 종목을 예전에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조금 수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 실적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이런 연유들로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미리 보통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으면은 먼저 하락을 하더라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현명하게 미리 좀 쭉 하락을 합니다. 해갖고 발표 나올 때 그때 이미 빠져있기 때문에 발표 나오는 그 시점에 다시 반등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걸 예상하고 미리 조금 하락하는 그런 느낌 있었고요. 그 다음 마카오 카지노가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폐쇄됐다는 뉴스 나오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이게 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전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 연준에서 금리를 지금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이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0.75가 나오면 좀 시장에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는 좀 빅스텝이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여기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요. 연준에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가가 여전히 높게 나온다. 그러면 연준에서 어쩔 수 없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로 안 좋은 데다가 금리까지 확 올려버리면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까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이 131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300원 위로 올라가면 좀 불안한데 1312원까지 올라갔고, 이러면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지금 지난밤에 나온 여러가지 지표들은 대체로 다 안 좋았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2.2%나 빠져버렸기 때문에 안 좋았었고요. 그 다음 해외 증시 차트 잠깐만 볼까요?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약간 꺾여서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뭐 많이 빠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심하게 빠지는 것보다는 대충 약간의 조정을 받고,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올라온 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타임이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 다시 되돌릴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잘 안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잘 안 맞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는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빠져있는 이 상황에다가, 그 다음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이 거의 한 0.8% 정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락했습니다. 선물 지수가.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코스닥 지수입니다. 지금 한 2.12% 빠졌는데요. 거래소가 0.96% 해서 지금 코스닥이 한 2.12% 빠졌는데요. 이 분봉으로 보시면 미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갭으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문제가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나스닥이 한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사이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이 돼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밀렸고, 외국인도 장중에 제가 체크했을 때 1800억 정도까지 매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또 약간 또 매도를 줄이죠. 그래서 1561억 코스닥 매도를 했고, 기관도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면서 좀 많이 밀린 상황.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빠지는 모양과 비슷하게 지금 코스닥이 빠져 있는 상태고, 오늘 저녁 미증시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하락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날 의외로 또 반대로 하락하지 않고 덜 올려버리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는 열려봐야 알겠다. 그러니까
그 물가가 높게 나오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 미증시는 그 예측하기보다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선물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반등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살짝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수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종목 부분입니다. 제가 매매한 걸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시장이 안 좋은데 다른 거 설명해봐야 좀 그렇고요. 대체로 많이 빠졌습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HFR 이 종목 계속 가지고 있었고 HK 이노엔, 휴마시스, 그다음 KT 서브마린까지 가지고 있었고 어제 방송할 때 저녁에. 근데 그 시간에 걸려서 엑세스 바이오를 제가 100만 원치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잘했는데 이걸 너무 짧게 이익 실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매매한 게 설명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오늘도 그 병원 갈 일이 있어갖고 잠깐 나갔다 오고 이러느라고 계속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나갔다 들어오고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 매매가 된 부분도 좀 있고 의외로 또 수익 실현을 잘 한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아쉬웠던 거 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KT 서브마린을 아침에 조금 올라갔을 때 팔아버렸는데요. 팔고 나서 급등해 버렸습니다. 쭉 많이. 그래서 이건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나갔다 오는 것도 있었고 아침에 너무 빨리 매도했습니다. 그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10시쯤에 한 9시 40분에 외출을 했으니까 이때 팔고 가서도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오늘 좀 이 종목만큼은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제가 5종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국내 증시가 상황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돼 가지고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진단키트 쪽하고 그 HK 이노에는 그 원숭이 두창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진단키트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 세 종목은 놔놓고 그다음 이제 그 HFR하고 KT 서브마린은 어떤 이제 그 실적 관련 이런 쪽이기 때문에 내려갈 것 같아갖고 정리를 빨리 해버렸습니다. 했는데 이게 강했습니다. 특히나 KT 서브마린이 거의 뭐 6,870원대 팔았는데요. 이것도 팔고 다시 잡았다가 팔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튼 그 남기지도 못하고 팔았는데 쭉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 또 실수했던 게 뭐냐면 뒤에 가서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서 다시 잡았는데 쭉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까지 했습니다. 이건 밖에 나가서 폰으로 매매했는데 여기서 손실이 좀 발생됐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 제가 KT 서브마린을 매수했었느냐 하면 오늘 거 보지 말고 어제까지 한번 보면요. 제가 오늘 그 매매하면서 어제 매매하면서 이걸 느꼈는데요. KT 서브마린이 왜 오늘 올라갈 걸로 생각했냐면 시장만 좋았다면 홀딩 했을 겁니다. 제가. 근데 시장이 미증시가 꺾여버려 가지고 국내 증시가 밀릴 것 같아서 그 초반에 너무 성급하게 빨리 이제 매도해버리는 바람에 매도하고 다시 올라가면 본능적으로 또 여기서 좀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들어갔다가 물려버렸는데 이게 좀 시장 상황만 괜찮았다고 싶었으면 그냥 좀 홀딩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 종목이 아마 위로 더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밀어올리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지금 그 끌어올리던 매수하던 세력이 털어버리면서 뒤로 밀려버렸고요. 이 끌어올리는 사람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 감당할 수가 없죠. 만약 무너져 버리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끌어올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뒤로 밀려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빼고 어제까지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매매하는 게 대충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KT 서브마린이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한 1년 가까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1년 정도 횡보를 하면서 여기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건데요. 이 매물을 큰 조정 안 받고 계속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바꿔봤어요. 강한 종목이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받아야 될 타이밍인데 대충 이 정도면 매물 때문에 한번 쭉 꺾었다가 가는데 꺾이지 않고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종가상으로 보면 계속 상승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렇죠? 요날 약간 쉬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조정을 안 받고 올라가는 종목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확
그 시세 분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제가 예전에 CS 베어링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고, 그럼 이렇게 해서 가면 보통 한 2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강한 이런 종목들은. 그다음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건 한신기계 여기서 경험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있어요. 지금 그 앞쪽에 저항대를 뚫고 올라갔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다른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얘는 보시면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거의 조정 안 받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여기서 잡았었거든요. 여기서 잡았다가 이때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쉬는 상황이 돼갖고 정리해버려갖고 수익은 제대로 못 올렸지만 일단 올라가서 조정 받아야 될 타이밍에 조정을 안 받고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꺾이겠지 생각하고 매수를 못 들어가거든요. 겁나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치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꺾이겠지 생각하고 못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확 당겨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겨 올려가지고 또 조정 약간 주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시면 한 5천원에 출발해가지고 12,000원대 넘게까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걸 경험했기 때문에 거의 더 올라갔네요. 15,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5,000원 여기 때 출발이었으니까 여기 제가 인지했을 때가 여기였죠. 6,000원은 잡고도 15,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KT 서브마린이 어제 매수할 때 요까지 딱 봤을 때 이거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가는 게 이게 정말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미증시가 많이 빠져버려 갖고 오늘 제가 아침에 정리해버렸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밀려가지고 조금 꼬였습니다. 꼬여서 여기서 손실이 좀 발생됐었고요.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오늘 그 마지막에 다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좀 물려있는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내려오고 나서 다시 잡았는데 여기쯤에서 잡았는데 마지막에 좀 밀어와가지고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흐름은 끌어올리던 세력이 그 뭐 다 손절하고 그냥 쭉 빠졌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땡겨 올리다가 시장이 밀리니까 못 끌어올리고 약간 눌려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 받더라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이 시세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1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 HFR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여기쯤에서부터 지금 계속 그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쭉 눌리다가 마지막 되면 계속 들어올립니다. 이게 항상 보면 그 전날도 그랬었어요. 아침부터 눌러가지고 하락해가지고 계속 밀리다가 장 끝날 때 되면은 들어올려가지고 고압에서 딱 맞춰서 끝나거든요. 그 전날도 그랬습니다. 그 전날도 계속 하락해가지고 하루종일 하락했다가 2시 50분쯤 돼가지고 확 당겨 올려가지고 플러스로 딱 전환시켜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가 관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에 밀렸는데 이걸 마지막에 다시 또 끌어올려갖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갔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데 조정 받아야 될 타이밍에 조정 안 되고 끌어올리는 종목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장이 좋아진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종목도 아침에 팔았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얘는 뭐 크게 손실 안 보고 본전에 팔았다가 다시 본전에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FR 지금 잡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HK 이노엔인데요. HK 이노엔은 제가 진작부터 처음에 매수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쯤에서 매수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종목은 원숭이 두창 관련한 백신이기 때문에 백신 임상 시험을 한다거나 지금 천연두 백신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연두 백신의 천연두 백신이 있다는 얘기는 바이러스 공격을 대비해 가지고 3천만 명분인가 지금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건 임상시험이 다 끝나서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상황이죠. 대신에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가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백신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HK 이노엔에서 기존에 있는 백신을 원숭이 두창 균을 확보를 하면 균주를 확보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확보하면은 그걸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백신하고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해갖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검증하면 되니까 그럼 임상시험을 빠르게 건너뛸 수 있을 겁니다. 검증된 약을 가지고 그 예전에 코로나 초창기 도 그랬습니다. 그 다른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에이즈 치료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그 코로나 그 균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해갖고 만약 이게 잡을 수만 있으면 이제 그 임상이 필요 없잖아요. 이건 검증된 약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HK 노엔이 원숭이 도창이 계속 확산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 세계 한 10,000명 정도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백신 부분이 개발이 되게 되면 원숭이 도창은 여기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확산세가 계속 됐을 경우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 전 세계에서 이 원숭이 도창 백신 가진 그 회사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개발만 된다면 대박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여기서 매수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매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꺼번에 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렵다. 근데 찔끔찔끔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고 여기 정도까지만 올라오면 한 요 정도 45,000원까지만 올라오면 그 다음에 팡 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몇 번 성공했는데 그때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말이 맞았었어요. 맞았는데 여기쯤에서 마지막 여기서 제가 딱 그 이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쫙 날라가고 2배 이상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10% 정도 먹고 팔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2배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려고 버텨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 3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어제 100만원 이익 실현해 버렸고 여기서 잡았고 요쯤에서 이익 실현 100만원 하고 그 다음 나머지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요. 요건 어쨌거나 끝까지 참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팡 해갖고 여기 정도까지 이 지금 처음에 이거 상장될 때 가격이죠. 그러면 대충 줄 끊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 7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4만원이니까 한 8만원까지 땡기면 2배인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좀 이제 그 먹을 만큼 한 먹어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숭이 두창이 갑자기 확 그 해결돼 버리면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또 원숭이 두창뿐만이 아니고 실적 자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바이오 관련주들이 원래 실적이 안 좋은데 얘는 뭐 유동문화도 1,400만 주 양호한 편이고 기본 실적이 괜찮아요. 지금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좋고 그 부채비율 유보율을 봐도 지금 뭐 그 부채도 거의 없고 유보율 엄청나죠.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 중에는 제약 바이오 중에는 실적 면에서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았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아마도 공매도 이런 쪽으로 지금 해가지고 눌렀는데 공매도가 이제 분위기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홀딩만 해버리면 위로 올라가는데 워낙 여기 눌러놓으니까 여기서 다 털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여기서 지금 계속 받아먹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이때부터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급등할 줄 알고 들어왔는 그 개인들이 지금 손절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 종목 희망 없다 그러고 손절하는데 자꾸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여기서 물린 사람 손절 다 끝나고 나서 외국인이 다 받아먹고 나서 여기서 팡 쏘면 개인들은 여기서 또 다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급등하는 거 보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 맞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돌렸고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 종목은 급등한다고 생각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45,000원까지는 찔끔찔끔씩 그냥 꾸준하게 올라주기만 하면 된다. 오늘처럼 한 2.3% 요 정도만 올라가주면 개인적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2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휴마시스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엑세스바이오도 어제 시간에 걸려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로스가 생겼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수익이 좀 더 날 수 있었는데 거의 좀 많이 중간에 날려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갔다 들었다 하나라고. 예를 들어 휴마시스 같으면 여기쯤에서 이익 실현하고 그 절반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여기쯤에서 잡고 다시 팔고 뭐 이런데 이건 뭐 휴마시스는 그런대로 양호했습니다. 마지막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로 잡고 나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손해가 아니었는데 이 엑세스바이오가 조금 아까웠습니다. 여기쯤에서 반을 정리해버렸는데 절반 이익 실현 해버렸는데 여기까지 가버렸고요. 그 다음 여기서 팔아버렸는데 여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엑세스 바이오는 그냥 로스가 좀 심했습니다. 그냥 알차게 가만히 가지고 있었으면 그 11% 올랐으니까 11만원 벌 수 있는 건데 한 5만원 정도밖에 못 먹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중간에 날려먹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정받을 것 같은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앞에 매물대거든요. 이 지금 대충 그냥 그러면 제가 차트 전문이 아니라서 이 설명이 뭐 맞을진 잘 모르겠지만 박스권으로 움직였다고 보면 되겠죠. 대충 여기선과 여기선 정도 박스권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약간 조정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워낙 빠르게 퍼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위로 더 강하게 올라가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로 많이도 못 먹고 중간에 한 절반만 먹고 한 5% 정도, 한 5만원 정도 먹고 팔았는데 종가에 다시 100만원치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HFR하고 HK이노엔, 휴마시스, 엑세스바이오, KT서브마린 이대로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잡았지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하나 편입한 종목은 진매트릭스입니다.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 아까 그 KT서브마린 말씀드릴 때하고 비슷하죠. 조정 받을 것 같은데 안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가다가 밀렸고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이 물려있는 사람들 매물이 있는 상태인데 이걸 급등하면서 밀어 올리고 그리고 조정 안 받고 지금 계속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종가상 지금 계속 고가를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조정 거의 안 받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KT서브마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조정 안 받고 계속 갔다가 오늘 슈팅 나오는 날인데 올라가다가 시장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바람에 당겨 올리던 세력이 지금 놀래가지고 물리니까 놀래가지고 뒤로 밀려버리는 이런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연유였고 그러니까 뭐 손절했다기보다는 이제 당겨 올리다가 놔버리니까 원위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매트릭스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개발했다는 뉴스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올라갔고 그다음 이게 그 듀얼 진단 키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날 나온 뉴스에. 그러니까 그 원숭이 두창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하고인가 뭐 이 다른 어떤 그 피부병하고를 두 가지를 다 검사할 수 있는. 왜냐면 원숭이 두창이 기존에 뭐 습진이나 대상포진이나 이런 것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증 생기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숭이 두창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검사 안 받으면 안 잡히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그 듀얼이니까 원숭이 두창하고 다른 거하고 이제 구분해서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그 재료가 괜찮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날 올라가는 이날 괜찮은 재료네 그러고 이제 조정 받으면 들어가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마찬가지로 조정 안 받고 계속 지금 매물대로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버리면 여기서 이 부분을 뚫고 밀어올려버리면 여기가 매물이 많긴 하지만 위쪽으로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요 매물 때문에 뭐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한 10,000원대 정도는 터치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매수를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매트릭스 약간 지금 매수하고 나서 올라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금 많긴 한데요. 시장도 안 좋은데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럴 때는 제가 오히려 더 좀 편하게 매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죠. 오히려 뭐 코로나라든가 원숭이 두창 이런 쪽으로 건드리면 되니까 이쪽이 오히려 더 제가 매매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한 2% 정도 빠졌기 때문에요. 미증시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면 선반영 개념으로 밑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냥 그 비중이 좀 많이 담겼죠. 보시면 전체가 한 720만원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20만원 가지고 있고 현금이 한 350만원, 260만원 정도 현금이 가지고 있는 상태.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7월 달에 새롭게 출발하고 나서, 초반에 한 40만원까지 손실 났다가 지금 조금 손실을 많이 해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발 좀 잘 마무리돼 가지고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7월 달 들어왔어. 왜냐면 계속 손실이 나니까 방법을 못 찾아가지고. 근데 그 작은 수익에 감사하자 이 부분 하고 나서 하루에 한 뭐 3만원 5만원 수익 나도 바로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확 던지고 뭐 그냥 풀배팅하고 이런 좀 울렁거리는 매매만 하지 않으면 침착하게 하면은 조금씩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의견 있으시거나 괜찮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저도 같이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